양산TV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여객 선박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을 수장시키고 미수습자 9명, 최종 5명, 부상자 142명이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 대부분이 단원고 학생들이었고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 18세였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26세가 되는 2022년 그리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 154명, 부상자 132명, 사망자 대부분이 20대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10대들이 20대가 되어 또다시 참혹한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가혹한 세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가지기 위해 양당 간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정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죽음이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것은 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원인이 죽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 세대 먼저 살아온 그들의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실한 사회적 공공의 안전 펜스가 무너진 것을 알고도 외면했던, 아니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어린 단원고 학생들이 진도군 인근 바다에 수장될 때 국민들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이 불쏘시개가 되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횃불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분노를 통해 탄생한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불렀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촛불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촛불 국회의원에 촛불 지방의원들까지 탄생했습니다. 당선자 대부분이 가슴에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전인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했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1년 4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2018년 8월 6일 선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종합보고서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조사했던 한쪽은 내부 문제로 침몰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외부의 충격 때문이라고 하며 제대로 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힌다고 거짓 약속을 했거나 밝힐 수 있는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내부 문제일 수도 외부 충격일 수도 라고 말하며 얼버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부 문제지만 외부 충격도 있을 수 있었다 라는 결론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로 이런 결론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조용히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퇴임 후 첫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휴가를 즐기는 여러 사진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리며 잊혀진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께서 휴가 사진을 올리는 것에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무방한 문재인 정부였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통령이 된 분이었지만
퇴임하기 전까지 밝힌 진실은 취임하기 전에 밝혀진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간 진실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 밝힌 것이 내부 문제인 듯한데 외부 충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국민을 개돼지로 우롱하는 결과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월호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원혼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월호로 5년간 온갖 권력에 취해 지낸 것은 아닌지 분노가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여름휴가를 약 300명의 다능고 아이들이 수장되었던 바다로 갔습니다. 그 바다에 몸을 담그고 웃으며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진을 올렸더군요. 글쎄요, 그 바다와 이 바다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능고 학부모들 중에 바다에 가서 몸을 담그고 해수욕을 즐기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문재인이가 너무 싫어서 무조건 윤석열을 찍겠다는 국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대 전국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압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평생 검사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당의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검사 때 없애는데 8년 걸렸다. 검사 홍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검사 때 없애는데 8년이 걸렸다면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검사 때 없애는 데는 최소 8년 이상이 걸릴 듯한데 대통령 재임 기간이 5년이니 대통령 하는 동안에 검사 때 없애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검사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검사들은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고 외쳐대는 종합편성 채널 패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우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실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개돼지로 전락하기 싫은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정치를 지켜보고 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8년 전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세월호에 갇혀 수장되었듯이 8년 후 이태원 골목이라는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안에서 우리의 아들, 딸 154명이 허망하게 죽었고 132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전 정권도 이태원 골목 안 젊은이들 사망 사고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여야 정치권. 일주일 뒤 어떻게 물어뜯고 싸울지 기대만 땅입니다. 그저 죄 없는 자식들을 죽인 죄인은 듣기 싫겠지만 이런 정치꾼들을 양성한 우리 부모들 잘못입니다. 더 좋은 양산, 더 좋은 양산, 더 좋은 양산, 양산 TV.